자, 안녕하십니까. 토드정입니다.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거의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주에 한 번 돌아온 오늘의 월드컵은 무엇이냐? 추억의 온라인 게임 월드컵입니다. 자,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게임을 많이 해왔다고 자부하는 1인으로서 되게 이제 웬만한 게임은 다 해봤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128개나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8개 이제 평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1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뭘 1등으로 뽑았는지 토크를 조금 진행하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시티레이서랑 샤이닝 로어. 이거 시티레이서는 그래도 조금 옛날 사람들이면은 해본 게임일 거예요. 이게 서울 배경으로 해서 한 자동차 게임인데, 레이시티랑 이제 시티레이서, 카트라이더 좀 이런 류의 게임들이 온라인 레이싱 게임의 주였거든요. 물론 인기는 카트라이더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아마 레이시티, 그 다음이 시티레이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시티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유도가 되게 좋았던 게임이에요. 그리고 조금 게임이 굉장히 현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꽤 오래까진 아닌데 한 몇 달 정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샤이닝 로어. 제가 한창 옛날에 샤이닝 로어류 같은 이제 텍스크롤 게임도 아니고 좀 이런 그림체 게임들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샤이닝 로어도 게임은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샤이닝 로어 하다가 어둠의 전설인가로 바로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샤이닝 로어는 되게 짧고 굵게 찍먹 정도 해서 그런가 기억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게임 하긴 했었지 정도 기억이고, 시트레이서는 그래도 이거 되게 추억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트레이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워바이블 골드윙. 워바이블은 사실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임도 있었구나. 이게 언제적 게임인 거지? 저는 진짜 이 게임을 들어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아예 처음 들어보거든요. 골드윙은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조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이 와 이거 개쩐다, 이거 뭐 전투기 게임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래서 이제 게임했던 기억은 있는데, 모바이블은 뭐 어둠의 전설처럼 조금 라그나로크나 그런 류의 게임인 것 같은데, 얘네는 질럿인가요? 질럿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얘네는 검사처럼 생겼고, 얘는 좀 고여 보이고, 얘는 좀 캐시질한 것 같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야, 그래도 이런 게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옛날 게임인 것 같은 느낌인 거고, 골드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로 잘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게임을 되게 잘 만들었었고, 그 시절 초등학생한테는 거의 우상 같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골등이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미르의 전설 2랑 네이비 필드. 이거 두 개 다 진짜 저 어릴 때 게임이에요. 2009년도. 여기 보면은 미르의 전설 2가 2009년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2009년도면 지금으로도 거의 15년 전, 14년? 14년도 정도 전 게임인데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래의 전설이 인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한창 이제 같이 있었던 게 디아블로 2가 있었어서 사실 조금 묻히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이거를 찍먹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 게임은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삼촌이 꼬드겨가지고 했다가 맞고, 이거 네이비 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언제지? 한창 한일 월드컵 할 때 유행했던 게임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제가 하기에는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지금 사실 봐도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뭐, 근데 초등학생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계기판이라는 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었으니까 이제 저도 게임을 한 번씩 다 다운은 받아봤어요. 막 진짜 니다 온라인 같은 것도 해볼 정도로 되게 딥한 게임도 많이 해봤는데 이 게임은 들어가자마자 좀 대항해 시대처럼 그냥 꺼버렸다 라는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미래의 전설은 어... 3천이 절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 기억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울티마 온라인 그리고 라테일. 라테일이 진짜 옛날에 좀 뭐랄까 뭐 짝게임들 사이에서 조금 많이 나왔던 게임들인데 라테일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아직까지 제가 이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한 10년보다는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횡스크롤 액션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이거 비슷한 게임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여자애들이 게임을 유독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여자애들이 하니까 같이 했던 것 같고, 울티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울티마 온라인도 제가 옛날에 플레이하는 거를 막 이미지 같은 걸로만 봤었거든요. 울티마 온라인 진짜 지금 보면은, 와, 언제적 게임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임이 아마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라고 하면 제 나이가 유추가 되니까 어쨌건 제가 태어나고 한창 아기 때 나왔던 게임으로 들었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어떻게 봤더라? 뭐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게임인가? 뭐 되게 재밌는 게임이다. 고전 게임 중에서 정말 탑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들었었습니다. 지금 봐도 근데 꽤나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중세 시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물론 아마 이거 나오고 나서 바람의 나라가 나왔으니까 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하고 라테일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돈벌이가 좀 힘들었지만 라그나로크랑 큐플레이 라그나로크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라그나로크를 처음 접했던 게 이제 처음에 좀 폴더폰 처음 나왔을 때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첫 폴더폰이 그 바나나폰이라고 살짝 휘어있는 휴대폰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 샀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다른 애들 막 미니게임 천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게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들하는 미니게임 천국도 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라그나로크 모바일을 깔았었죠. 라그나로크 모바일이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근데 그때는 되게 뭐 솔직히 별거 아니었긴 한데 별거 아니었어요. 사실 게임이 진짜 단순하게 막 이만한 네모난 화면에 뭐 그 폴더폰에 그 키보드랑 OK 버튼 그리고 숫자 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내 니즈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PC 게임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도 나름 탄탄하고 직업군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소통에 대해창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까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라그나로크에서 처음 알았었고 그리고 한창 이제 초등학교 좀 고학년 4학년 넘어갈 때쯤 학교에서 되게 유행을 했던 게임이 큐플레이. 이제 학교 컴퓨터가 옛날 모니터들은 되게 뚱뚱한 모니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걸렸을 때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게임이 한정적이었는데 이 큐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게임이 많아요. 진짜 이게 뭐 미니 게임들 여러 개 해서 그 중에 유명한 게 이런 거 이제 문제 OX 퀴즈도 있고 뭐 계산하는 그 게임도 있었고 그 뭐 그 타자 빨리치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게임이 많고 이제 그리고 캐릭터들이 귀엽잖아요. 이 동글동글해갖고 얼마나 귀여워. 얘는 이제 수컷, 얘는 암컷, 그리고 얘는 캐시 좀 쓴 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꾸미는데 사람들이 용돈 받아 현질도 하고 친구끼리 이제 하고 채팅도 이걸로 많이 했었고 이제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집에 가서도 해도 그 어머니한테 핑계 댈 수 있고 엄마 이거 게임이 되게 좀 유익한 문제들이 많다. 이런 걸 또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라고 했다 등짝을 맞긴 했지만 나중에 어머니도 같이 게임을 했었어요. 저는 두 개 다 되게 추억이 있고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둘 중 하나 사실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저는 그래도 이 두 중에서 라그나로크가 좀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게이덴프트랑 조이시티. 야, 이거 조이시티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인싸들의 게임이었거든요. 조이시티라는 게임 자체가 좀 옛날에 넥슨 게임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인싸들이 하는 게임이고, 막 꾸미기에 조금 중점이 맞춰진 그런 게임이라서, 저는 이거는 이제 많이 못했고, 게덴프트는 많이 했죠. 게덴프트 지금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와, 액세서리가 거의 역변 수준으로 많이 나오고, 거의 뭐 짱구도 있고, 둘리도 있고, 나루토도 있고, 원피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GM도 뭐 GM템으로 대회에 나가가지고 막 민간인 학살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아직까지 고인물도 재밌게 하는 독창적인 게임이다. 그리고 저도 진짜 실제로 재밌게 했었어요. 악세사리 때문에 질 때는 빡쳤지만 그래도 막 콤보 같은 거 해갖고 낙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아 그때만큼 쾌감이 없었거든요. 저는 게덴프트로 가겠습니다. 아 윈도 윈드슬레이 이거 두 개도 다 이제 학교에서 하던 게임들이요. 사실 집에서는 조금 더 이제 헤비한 게임들을 많이 하거나 이제 PC방을 갔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을 거의 안 했는데 아, 윙도가 진짜 재밌었어요. 윙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뿅뿅뿅 날라가지고 스페이스바 하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멀리 가면서 뭐 적들도 해치고 하면서 스킬도 쓰고 아이템도 먹고 점수도 오르고 멀리 멀리도 가고 해가지고 막 우승하는 게임인데 저는 이 별 캐릭터랑 고래 캐릭터 되게 좋아했었고 어, 이 친구들끼리 이제 내기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었죠. 윈드슬레이어는 메이플 짭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던 게임이라서 깔고 해보고 아씨 이거 할 거는 그냥 메이플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냥 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윈도가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스포 1이랑 고고시 사실 저는 둘 다 재밌게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당연히 스포가 한참 위에 있어요. 왜냐면 스포가 이제 서든어택 나오기 전에는 거의 유일무이한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그때 막 대중화 그렇게 돼 있지 않던 시절? 살짝살짝 생기던 시절에 나왔던 게임 중에서 스포처럼 되게 어른들도 좋아하고 근데 애들이 하기에는 게임이 좀 어렵고 좀 잔인하긴 했었는데 다들 부모님 게임 아이디로 했었죠. 그때 제가 피망 아이디로 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건 스페셜 포스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점프하는 모션이 되게 웃겼어요. 점프하고 하는 모션이 되게 웃겼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잘 만든 게임인 것 같다라고 그 시절에는 솔직히 말해서 서든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고시도 재밌는데 어, 제 취향 이거는 어디까냐 제 취향에선 스페셜 포스가 훨씬 재밌었다. 그리고 노바 1492 그리고 카트라이더 아 이거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카트라이더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바 1492를 더 좋아했어요. 제가 노바 1491을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거의 1년 좀 넘게. 그 시절에서는 진짜 오래 했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게임을 오래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거의 노바 1492는 제가 진짜 한 1년 넘게 할 정도로 게임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게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게임이 왜 재밌냐면 여기 로봇들 보이세요? 이 로봇들이 다 본인이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몸뚱아리 있고 무기 있고 막 방패 있고 다리 있고 하잖아요. 이게 뭐 다리를 상체는 로봇 상체로 하고 밑에는 뭐 날아다니게끔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걸 막 개조하지는 못하지만 물론 이것도 조합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돼요.
이게 못 끼우는 파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나만의 덱이 완성이 돼요. 그 덱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좀 스타크래프트처럼 싸우는 게임이다. 좀 말하다 보니까 너무 씹덕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국룰처럼 쓰이던 애들이 있었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좀 자기가 주로 쓰는 그런 애들을 좀 소환해서 쓰는 게 좀 주력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정말 재밌었고 저는 이 게임을 정말 좋아했고 이 게임을 정말 다시 돌아가도 스타가 아니라 이 게임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타는 유즈맵이 아니면 거의 안 하고 실제로 대전은 거의 노바 1491을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레벨도 되게 높았거든요. 거의 100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막 초등학생이 노바 1491 100 넘는 거는 진짜 페인이었죠. 하루에 몇 시간씩 했었으니까. 처음에 이 파츠들도 다 사야 되거든요. 처음에 왜 나는 파츠 없어? 왜 내 캐릭터는 왜 이렇게 찐따같이 생겼지? 좀 이랬는데 나중 되니까 올 파츠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이 별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했어요. 진짜 지금 보면은 이게 뭔 중요하나 싶지만 그때는 막 인터넷도 활성화 안 됐고 있어 진짜 하면서 이게 여기에 맞고 이게 좋구나 이게 좋구나 이런 게 있었고 카트라이더는 PC방에서 친구들이 이제 게임하다가 조금 질리면 다른 게임 보통 하자고 하잖아요. 그때 잠깐 했던 거 말고는 거의 한 적이 없고 아직도 카트라이더는 거의 안 합니다. 모바일도 안 해요. 제가 레이싱 게임 중에서 카트라이더를 거의 유일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리스타일이랑 웜즈 온라인. 이거 웜즈 온라인 프리스타일은 다들 농구 게임인 거 아실 건데 웜즈 온라인 모르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포트리스 같은 게임이에요, 그냥. 포트리스라고 해야 되나? 포트리스 같은 게임이 맞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웜즈 온라인도 진짜 다운받아서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온라인 웜즈 해가지고 원래 웜즈 온라인이 온라인 웜즈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렁이들인 거죠. 지렁이들끼리 이제 좀 싸우는 그런 플레이 방식이었고 근데 이거는 거의 100%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포트리스 뺏긴 것 같다? 좀 게임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뺏겨왔던 것 같아요. 막 안에 있는 게 아마 뭐였더라 QR을 좀 많이 뺏겼다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맵 자체나 이런 플레이 방식도 포트리스를 좀 많이 뺏겼던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게임이었어요. 이게 그래도 그 시절에는 몇 개 없었던 온라인 게임 중 하나였고 프리스타일 이거는 진짜 하면서 욕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게임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포츠 게임에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FPS 게임 종류는 되게 조금 잘하는 편인데, 스포츠 게임은 진짜 못해요. 물론 FPS도 옛날에 잘했고, 지금은 되게 손도 느려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는데, 그때 당시는 스포츠 게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막 협동해가지고 주고받고 신호받고 막 눈치 보고 그런 거를 거의 못해서 되게 게임하면서 욕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트롤이냐라는 욕을 진짜 많이 먹어서 이 게임에는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자, 큐링 온라인 바람의 나라. 큐링은 못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큐링은 처음 보는 게임이고 바람의 나라. 이거 진짜 돌쇠 얘 왜 돌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바람의 나라 하셨던 분들이나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짤로 봤거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바람의 나라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사냥터에서 막 사냥을 해요. 근데 불가피하게 막 갇혀 죽거나 포션을 못 먹고 죽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옷을 싹 다 벗어요. 옷을 바닥에 싹 다 이렇게 떨구고 유령이 돼요. 유령이 되면 성환당인가까지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해서 맨몸으로 다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람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딴 사람들이 완전히 피해보지 못하게 이거를 좀 오랫동안 못 먹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갔다 오면은 매크로나 이게 아닌 이상은 이제
갔다 왔을 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게임이 문제가 뭐냐면 제 아이템 위에 제 옷들 위에 사람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옆에서 못 먹어요. 이게 진짜 개빡치는 거였어요. 와. 근데 또 오래 있으면은 얘가 이거를 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제가 이제 로고 같아 한다던가 뭐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 있어요. 죽으면 와가지고 막 뭐 해라 이것저것 시키는 진짜 못된 놈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캐시인가로 뭔가 되게 좋은 거 샀다가 떨구고 저거 당했을 때 바람의 나라를 접었어요. 근데 제가 주술사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센 편이었는데 주술사가 불몸이다 보니까 아, 멍 때리다 죽어가지고 진짜 그때 엄청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했었고 아직도 재밌어요. 이게 논란이 많고 추억은 추억 속에 남아야 된다는 그 게임.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젝트. 이거는 카드 게임인가 보네요. 저는 이 게임은 안 해봤어요. 제가 카드 게임 해본 거는 하스스톤이랑 유희왕 지금 스팀에서 플레이하는 것 정도? 그리고 몇 가지 카드 게임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카드 게임은 안 해봤던 것 같고 메이플 스토리 아직까지도 이제 그래도 탑5 안에 드는 게임이죠. 인터넷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탑5에 항상 이제 하는 게임이고 저도 이때 많이 했었고 이때는 이제 상태창 보면은 포션이 여기 없잖아요. 포션이 되게 귀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창 말고 이것보다 훨씬 이전 버전부터 했었고 진짜 베타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부터 플레이를 했었고 여기가 그거죠. 저희 슬라임 파케 맨날 파티점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파티 안 해줘. 이거 되게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보통 채팅 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파티 좀 하고 직업 치고 옆에 그 경자 해가지고 부캐까지 적어 놓으면 초대가 빠라라락 와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파케가 진짜 어려웠거든. 막 줄 타는 것도 있었고 어디 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숫자 맞춰서 잡는 거였나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빨리 끝내려면은 합이 잘 맞아야 됐는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경자가 중요했던 퀘스트였다. 옛날 메이플 스토리 추억 되게 돋네요. 저는 그때도 표도를 했었어요. 표도가 진짜 간지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표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부주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이랑 다르게 메이플이 랩업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펙 맞추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주라는 걸 둬가지고 부주는 이제 내가 못 누리는 스펙의 캐릭터를 키우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 캐릭터 주인은 그 부주한테 이제 캐릭터를 키워달라고 함으로써 육성을 조금 대신하게 해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옛날에는 봉자라는 게 없었어요. 봉자가 없다 보니까 부주가 템을 다 먹고 꿀꺽하고 튀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부주한테 당한 적 없는데 제 친구는 그때 부주한테 당해가지고 뇌전 5통인가 뺏기고 막 컴퓨터 부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메이플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메이플은 종종 하는데 막 그렇게 재밌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메이플 되게 추억이 많고 제 젊음과 현재를 나누는 게임이니까 메이플 스토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퍼피랜드 차구차. 아, 차구차구가 있었다. 차구차구랑 마구마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막 이제 넷마블 게임이었나? 하여튼 축구 게임이었는데 차구차구는 금방 망했거든요. 이게 피파한테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피파로 넘어가서 별로 안 했고 퍼피랜드는 여자애들이 퍼피랜드 하자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차구차구 여자애들이 하는 게임 다 재미가 없었어요. 헬소드 그체짭이라고 욕을 정말 그렇게 많이 먹었다. 사실 근데 그체짭이라기보단 그체랑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어쨌건 같은 이제 제작사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실 헬소드가 그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인터페이스에 똑같은 플레이 방식, 똑같은 방법인데 다른 점은 얘네가 이제 좀 더 최신화되어 있는 던전과 최신화되어 있는 스킬트리 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어쨌건 그 채 만들던 분이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때 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엘소드는 그래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채는 이제 재미를 못 이런 류 게임의 재미를 못 느끼면은 아무리 옆에서 재밌다, 재밌다, 이거 해봐라 라고 해도 재미를 못 느끼는데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엘소드도 되게 재밌게 하고 뭐 엑스트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거 이 게임 뭐죠? 저 사실 이 게임을 처음 봐요. 와 로봇 진짜 간지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런 엑스트라는 게임이 있었으면은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했던 게임이지? 근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보면은 파츠들이 덕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파츠들만 모여 있고.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했던 엘소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터널 시티랑 팡팡 테리블. 이 게임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거 해봤는데 재미없었고 이터널 시티는 제가 이런 류의 게임을 많이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삼촌이 계속 꼬셔서 삼촌이 쩔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재밌다, 컴퓨터에 깔려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됐던 게임들이 디아블로2, 이터널 시티 좀 이런 류의 게임들이었는데 이터널 시티는 지금 생각하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게임보다는 그 삼촌 따라 했던 게임 중에 다크 에덴인가? 뱀파이어 나오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훨씬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팡팡트러블이랑 둘 다 재미없긴 한데 어떡하지? 둘 다 노잼인데 저한테는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게임은 이터널 시티였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바운드 이 게임도 봤던 것 같은데 못 해봤고 거상 자 거상에 또 이제 일가견이 있었죠. 거상도 삼촌 때문에 시작했었어요. 이 게임도 지금 디자인으로 보면 되게 옛날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이 게임은 아직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거는 그리고 또 되게 현질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여기 보면 상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데리고 다니는 파티원 같은 게 있어요. 좀 NPC인데 얘네를 구해야 돼요. 얘네 중에 막 승려 같은 애, 좋은 애들이 몇몇 좀 확정적으로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막 짐 들어주는 애였나? 하여튼 걔도 필요하고. 그리고 얘도 맞추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되게 막 거상하면서 재밌게 했던 거상도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거상보다는 군주 온라인이었나? 군주 온라인이라고 좀 비슷한데 다른 게임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게임을 좀 더 좋아했고 건바운드는 거의 안 했다. 그래도 거상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템비 뮤 온라인 이거 뮤 온라인도 완전 유료 게임이었어요. 리니지랑 똑같이 그 뮤랑 리니지랑 거의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제 뮤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뮤 온라인은 저는 리니지 안 하고 뮤를 했었어요. 도대체 초등학교 때 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삼촌도 이상하죠. 어떻게 어린애한테 이런 게임을 시켰지? 하여튼 저는 뮤 온라인 몸놀이 사냥 저는 이거 이제 뮤 할 때 되게 번개 찌직 해가지고 나가는 스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스킬이 되게 멋있어서 했었고 템비 템비는 캐릭터가 되게 귀여웠어요.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좀 뭔가 메이플 같은데 메이플이 아닌 하여튼 이제 게임을 비교할 때는 되게 비교군이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망에서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고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고 다니는 게 뭐 용가리 같은 게 뭐였더라? 가디언인가 가디건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 타고 다니는 게 정말 멋있어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기동성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뭘 타고 다닌다고 해서 엄청 빠르거나 날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게임하면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고, 뮤 온라인은 되게 멋있게 잘했던 것 같아. 그 시절 뮤하는 건 좀 거의 가오였거든. 와, 갓게임이랑 갓게임이 나왔죠. 와우는 지금도 되게 유명한 게임이고, 정말 옛날부터 정말 정말 유명했던 게임인 것 같아. 저 한창 와우 할 때 그게 유행,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 tum바tum바 해가지고 세상에 멍청한 못생긴 애가 하나 있지였나? 하여튼 되게 유명한 이제 밈이 있어요. 와우미. 그게 한창 유행할 때 제가 와우를 했었고, 그때 어떻게 와우를 했냐? 제 생일 선물로 엄마한테 와우 3개월치 끊어달라 했었어. 진짜 생일 선물로 제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용돈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생일 선물로 나 이것 좀 해줘. 해서 와우를 3개월 동안 했었고, 저는 이 인간형 캐릭터 말고 조그만한 애들 했어요. 좀 동물같이 생긴 애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캐릭터를 했었고, SD 건담 파이터 할 때는 문상을 많이 찔렀어요. 이게 기체마다 랭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알이 있고 이제 AA가 있고 뭐 C가 있고 한데 이 스알을 뽑기 위해선 무조건 캐시지를 해야 됐다. 근데 이게 진짜 게임이 재밌었어요. 저는 진짜 이거 로봇 게임류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재밌게 했었는데 와우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FPS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 파이터를 좀 더 재밌게 했었다. 이거 빅샷은 조금 되게 특이한 게임이에요. 이거 플레이 방법이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WASD로 조작을 하고 마우스로 조준점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총 종류도 되게 다양했고 되게 게임이 재밌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도 학교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프레스턴 테일은 게임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넘깁시다. 자, 이거 두 개 다 제가 못 해본 게임이네요. 로스트 웨폰 그리고 루니아 전기. 근데 루니아 전기를 선택하고 싶게 얘 이 드래곤이 되게 멋있다 말게 생겨가지고 이 눈이 생선눈알이 달려있네요. 여기는 UFO? 얘 좀 합성 같은 느낌이죠. 아, 둘 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루니아 전기로 일단 드래곤이 멋있으니까. 자, 테일즈 이버. 이 게임도 되게 유명했고 저는 제가 레이싱 게임, 자동차 레이싱 게임은 안 좋아했는데 그 동물 나오는 게임은 되게 좋아해서 엘리샤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엘리샤가 한창 홍보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말과 나의 이야기 엘리샤인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샤를 제가 알기로는 아이유가 홍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이유 누나가 딱 나와가지고 말과 나의 이야기 엘리샤 뭐 이거였나 하여튼 승마 주제로 이제 말 키우는 게임이었는데 뭐 교배도 있었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말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었고 근데 그래도 말을 탈 수 있고 말이 되게 간지 있잖아요. 이 큰 거 타고 달리기 한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근데 컨트롤은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는 조금 많이 어려웠다. 그래도 되게 승마 게임 거의 지금도 없어요. 승마 전용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막 교배라는 시스템을 잘 활용을 못해서 좋은 말은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지금 나오면 진짜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는 엘리샤, 디아2 대하잉의 시대. 제가 아까 처음에 뭐 이상한 게임 하나 있었잖아요. 이상한 게임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게임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비슷한 시즌에 했던 게임이 대항해 시대였는데 이 게임도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맨날 해적 들어오고 뭐 측량해야 되고 배 봐야 되고 이제 퀘스트 가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되게 불친절하더라. 그렇다고 뭐 초등학생이 지도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게임 켰다고 와 배 겁나 멋있다. 내 배는 왜 이딴 거지 하면서 이따가 접었던 기억이 있고 디아블로는
최근에도 그 IP를 사가지고 게임 CD키를 사가지고 아직도 종종 플레이를 하는데 최근에 리마스터가 또 됐었죠. 리마스터 된 다음에도 좀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구매를 직접 해서. 좀 가격은 좀 있었지만 재밌게 했었고 이제 카오방. 저는 카오방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아블로 잡는 것보다는 이제 바바리안 키우던 기억이랑 카오방에서 어떤 상놈의 새끼가 보스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카우저를 못하게 된 그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오방은 보스를 잡으면 다시는 카오방을 열지 못하는 굉장한 방인데 그 트롤러 새끼 하나가 쩔을 받다가 보스를 때려가지고 보스가 죽는 바람에 제가 부캐를 다시 키우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 그래도 이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진짜 화가 많이 났었는데. 아, 알투비트, 야카. 이 두 개 다 옛날에 진짜 인기 많았던 게임. 물론 얘가 훨씬 인기가 많았고, 얘는 조금 이제 저랑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 얘네 되게 웃겨요. 얘네 이제 다니면서 몬스터 잡을 때 막 뿅망치 갖고 때리거든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니까 남자의 로망 자동차라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알투비트. 알투비트 정말 재밌게 했어요. 이거 노래도 재밌고 박자도 재밌고 컨트롤도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고 조금 이제 잘하려면 손이 정말 빨라야 되고 좀 그런 느낌들이 있고 노래도 꽤 종류가 많았죠. 가요도 있었고 클래식도 있었고 난이도도 조정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알투비트 되게 재밌게 했었고 약하는 좀 재밌게 했지만 알투비트가 좀 더 저한테는 재밌었고 둘 다 한 번씩 사라졌었죠. 둘 다 한 번씩 그리고 또 사라졌다가 돌아온 약하 그리고 리턴백 알투비트인가 하여튼 이제 또 두 개 다 지금도 다른 데서 새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최근에 알투비트를 다시 해봤는데 손가락이 너무 굳어가지고 못 따라가기도 하고 좀 뭔가 게임이 이상하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것도 추억 보정이 좀 강했나 싶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약하보다는 알투비트가 좀 더 재밌었다. 마피아 온라인 그랜드 체이스 사실 마피아 온라인은 저희가 아는 그 마피아 게임이죠. 마피아 몇 명 있고 막 의사 있고 이제 탐정 있고 기자 있고 이거는 이제 아싸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고 그 정치 못하면은 그냥 맨날 죽어야 돼요. 그냥 구라치다가 늑대인간입니다 하고 죽고 네, 저 처음에 이제 늑대인간이 마피아 편인 줄 모르고 저 채팅창에다 저 늑대인간입니다 쳤다 야 저 새끼 먼저 죽여 해버려가지고 먼저 죽던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고 이제 직업 옆에 마피아 이 캐릭터를 가진 사람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의사, 뭐라도 영매가 죽은 사람이랑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애. 그럼 이제 야 누가 날 죽였어? 나 아니야. 나 직업 뭐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제 입을 털죠. 근데 보통 영매가 그게 많았어요. 조금 이제 마피아가 영매의 탈을 많이 쓰고 스파이는 마피아 편이었고 근데 이거는 뭐 시민 그냥 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애 사리 탐정 얘가 이제 마피아인지 아닌지 이제 할 수 있고 그 선무당은 뭐였는지 기억이 그리고 국회의원은 투표해가지고 죽게 되면 국회의원이라서 한 번 안 죽는 그게 있었던 거고 국회의원은 대신 걸리면 얘 일반 시민인 게 짝끼니까 바로 죽여버렸죠 마피아들이. 근데 보통 의사가 눈치가 좋으면 바로 얘를 살려가지고 국회의원이 또 이제 라이프를 얻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는 이제 찰칵찰칵해서 이 사람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연인 뭐였더라? 하여튼 연인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인도 뭔가 죽을 땐가 하여튼 뭐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하는 게임이고 그래서 정치질 못하면 그냥 바로 나가리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질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랜드 체이스. 야, 이 그래픽은 진짜 완전히 초창기 때 그래픽인데 라스도 없고 막 진짜 드루이드도 없는 그 시절 진짜 딱
세 가지 직업밖에 없는 그 시절 엘리시스, 그리고 또 누구지? 몰라, 마법사 하나랑 궁수 하나, 하여튼 그 시절의 컨셉이었다. 이거 되게 그래도 재미있었고, 지금은 스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재밌냐면 그랜드 체이스. 설명은 마피아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1등은 그랜드 체이스입니다. 요즘에도 종종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랑 주니어 동물농장. 아, 이것이 길막, 이거 9인, 5인 길막, 9인 길막인, 8인 길막이었다. 8인 길막 하는데, 이제 여기 길막 해야 된다. 한 놈이 트롤짓 해가지고, 길 못 막고 뚫리면 이제 게임 그대로 망하는 유즈맵. 동물농장은, 딱 봐도 이거, 치토오매틱 썼죠? 치토오매틱. 동물농장 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치토오매틱으로 돈 버는 거. 아, 저는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친구가 갑자기 야, 나 돈 부자야. 나 돈 정말 많이 있어. 아이템도 정말 그 뭐였더라? 능력치 되게 올려주는 이 왕관이었나? 하여튼 뭐가 있었는데 이거 나 되게 많아 하길래 야, 너 그거 어떻게 구했냐? 하고 하니까 네이버에 치토오매틱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냥 이제 버튼 누르면은 돈 무한, 뭐 무슨 아이템 무한, 뭐 이제 이 탐사도 있었어요. 탐사도 있어서 탐사 무한,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 진화시킬 때도, 이거 얘네 말렙 찍으면은 얘네가 진화를 해요. 처음에는 얘가 그냥 일반 펭귄이었다가, 이제 1차 진화하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또 말렙을 찍으면, 이제 또 사람으로 이제 방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주소창에 1이라고 적힌 걸 6인가로 치면, 중간에 막 선택지인가 퀴즈인가 다 점프하고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게임이 좀 버그가 많았던 게임이었고, 스타크래프트는 유즈맵 정말 많이 했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유즈맵 같은 경우엔 저는 스타를 거의 안 한 게, 제가 아까 노바 1492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대전은 그걸로 하고, 유즈맵은 스타크래프트도 하긴 했었지만, 그 워크래프트를 많이 했어요.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 스킨 자체가 바뀌니까 저는 그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건 제 기억 속에 스타랑 동물농장 둘 중 어느 걸 좀 더 낫냐 하면 주니어 동물농장. 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군주. 정말 재밌었죠. 군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고 정말 이것도 오래 했었습니다. 자, 거상하다가 이 게임 하고 나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저는 총잡이 캐릭터를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했었고 이것도 이제 스토리를 풀면 끝도 없지만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지겹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디지몬 RPG 정말 좋아했어요. 저 디지몬 RPG 그 진짜 디지몬 게임은 아직도 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고, 그때 당시 했던 게임들, 디지몬 RPG의 특징이 뭐였냐면 용기학 세트가 있어야 돼요. 용기학 세트가 현금으로 2만 원 정도면 구했던 것 같은데, 용기학 세트가 있으면 1렙짜리를 들고 30렙인가 40렙 사냥터 가서 그냥 학살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폭업도 가능하고 그렇게 막 애들 키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이제 주인공 캐릭터들 키우려고 굉장히 아구몬도 잡고 파피몬도 잡고 이것저것 많이 키웠는데, 나중에는 베르제부르몬 키우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오메가몬 이벤트도 한번 열려가지고 오메가몬도 한번 만들어보고, 와, 오메가몬 만들 때 진짜 현금을 얼마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추석 때인가 설날 때 받은 용돈 중에 거의 절반을 투자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건 둘 다 재밌는 게임이다. 저는 이런 게임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낭만 있는 건 디지몬 RPG. 트릭스터 일렌시아. 일렌시아 같은 게임은 되게 많죠, 이제. 이런 게임도 되게 많고, 이것도 재밌는데, 저 트릭스터 되게 좋아했어요. 제 캐릭터는 얘였습니다. 그 권트 글러브 짝짝짝 해가지고 하는 근접 캐릭터. 얘인가? 얘가 용족이고 마법사인가 그랬을까요? 아, 얘가 마법사다. 얘도 격투가인가? 얘가 황소였고, 너구리였고.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단발머리 토끼 캐릭터가 귀여워서 이 캐릭터를 했고, 이거는 근데 이제 몬스터 잡는 것도 재밌는데 좀 가만히 여기서 드립하면서 아이템 얻는 재미도 있거든요. 아, 이거 되게 추억인 것 같습니다.
자, 브리스톨 탐험대. 이거는 이야기만 들어보고 안 해보고, 오투잼. 아, 음악 게임의 거의 강자죠. 없어진 게 진짜 아쉬울 정도로 지금은 폰게임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이런 음악 게임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했던 게임이고, 재밌게 했던 게임. 저도 이 게임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오투잼. 아, 카르마 온라인. 카르마 온라인이 스포랑 조금 비슷한 게임인데, 스포보다는 조금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카르마 온라인도 제가 한 며칠 솔직히 저는 스포를 좋아했기 때문에 카르마 온라인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카르마 온라인도 해봤고, 그리고 미니 파이터. 아, 이거 미니 파이터 되게 재밌었어요. 조금 뭐라고 해요, 캐릭터끼리 싸우는 건데 조금 막 할 수 있는, 그리고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귀여워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진짜 파이터 게임인데 그냥 격투 게임이야. 격투 게임인데 캐릭터들이 미니미니한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 그게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보면 둘레, 여섯, 여덟, 10대 10이 되잖아요. 오, 굿.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몇 개 없었는데, 이제 이 게임에서 그게 가능했었다. 크아랑 한자마루. 아, 한자마루 이름만 보기만 해도 그냥 싫어요. 크아 선택해주겠습니다. 건즈랑 천년. 저 천년은 해본 적이 없어요. 건즈는 이거 칼로 잡는 게 진짜 고수들이었죠. 그리고 샷건이랑 이제 스왑하면서 챙탕, 챙탕, 챙탕 하는 거. 건주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진짜 닌자의 낭만이 살아있는 게임이었죠. 그 디지몬 온라인, 뭐야, 이거는. 아, 와이드업. 와이드업도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와이드업도 봤는데, 저는 이런 게임 별로 안 좋아. 쇼. 혹시 쇼 뭔지 알아요? 옛날에 이제 통신사 이름이 쇼라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KT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야, 이 쇼를 여기서 보는구나. 여기 있는 건 KFC일 거고. 되게 실감나게 잘 만든 게임이네요. 근데 저는 야구 게임 별로 안 좋아해서 해보지는 않았지만 디지몬, 카스, 포트. 아, 포트 되게 아저씨,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포트리스로 갈 건데 저는 카스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이제 스팀으로 카스 소스 사가지고 플레이하고 있는데 카스가 총 게임은 되게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뭐 총 게임 할 거면 옆에 하바 온라인도 있고 뭐 스페셜 포스도 있고 서든 어택도 있고 딴 거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카스를 그때 당시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좀비 모드. 그때 당시에는 서든에도 좀비 모드가 없었던 시절이고 그때는 이제 스팀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던 시절이 아니라서 좀비 모드 같은 게임을 하려면 카스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또 레포제나 이런 이제 킬링 플로어 같은 걸 살려면 페이먼트 돈이 드니까 공짜로 애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카스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카스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든어택이 카스를 좀 많이 뺏겼죠. 데저트 스톤 맵부터 해가지고 좀 모드 자체도 많이 뺏겼었던 것 같고. 어둠의 전설, 바닐라캣. 바닐라캣은 저거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커뮤니티 이제 인싸들이 하는 게임이죠. 이런 건 조금 거르고. 저는 어둠의 전설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거 넥슨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하나하나 깨는데 한 일주일 안 걸렸나? 일주일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재밌게 했던 게임이고, 라그나로크 같은 게임이에요. 믹스마스터. 그리고 우브는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못 해봐서 믹스마스터 선택할 건데, 믹스마스터 해보신 분들은 이 게임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좀 디지몬 RPG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길거리에 있는 몬스터를 잡아서 믹스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믹스를 시켜서 그때는 조합법을 잘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막 했는데 형 쥐똥 같은 거나 못생긴 거 나온다. 와, 조졌다. 처음부터 다시 잡아서 다시 키워야 된다. 이런 게 있었고 하여튼 그것도 디지몬 RPG처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릴온라인 레이시티. 릴온라인은 안 해봤어요.
레이시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못 해본 게임도 꽤 엄청 많이 있네요. 야, 이제 64강 중에 반 조금 넘겠는데, 제가 모르는 게임이 정말 많네요. 반성을 좀 해야겠습니다. 레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막 폴폴 돌아다니면서 퀘스트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 사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 돈 모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막 레벨업하고 하면은, 퀘스트 하면 진짜 막, 퀘스트 하나에 막 3분, 5분? 뭐 길면 10분까지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차 바꾸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나마 했던 게 초기에 주는 차들 받아서 랩핑지 좀 씌우고 타이어 좀 바꾸고 그 정도? 제가 할 수 있던 한계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게임도 막 차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온라인 프리스타일 풋볼. 프리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프리스타일 농구 버전에서 그냥 축구 버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냥 내가 여러 캐릭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한 캐릭터만 그냥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로 집중을 해야 된다. 진짜 축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드래곤볼 온라인 넷마블에서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어느 순간 랩업도 안 되고 뭐 이게 전직인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되게 빨리 접었는데 그래도 얘보단 얘가 나아요. 저한테는 페이퍼맨. 뭐야 이건 진짜 페이퍼인가? 컨셉이 종이들이 싸우는 거라서 페이퍼맨인 것 같네요. 그리고 메탈레이지. 낭만의 게임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라가임 권오는 이제 국산 철권 같은 게임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철권처럼 캐릭터라기보단 그 특정 무술의 컨셉을 맞춘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걸로 계속 파이팅 했던 그런 게임이에요. 하여튼 권오도 넷마블인가 피망이었나 어디서 했던 거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철권을 집에서 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고스트 X. 고스트 X 이것도 진짜 재밌었는데. 클럽 오디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뒤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PC방을 한창 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PC방에서 일하던 누나가 오디션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아한 건지 그냥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누나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 오디션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진짜 누나랑도 결국 나중에 같이 게임하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 누나가 그만두면서 사실 PC방이 사라졌거든요. PC방이 사라지면서 그 누나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때 되게 추억이었던 게 PC방에는 항상 노래가 나와요. 지금은 PC방 안 간지 꽤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엔 PC방 가면 되게 그 계산대 주변에서 크게 노래를 막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서 이제 딱 비행기나 빙고 같은 거 딱 나오고 이제 나랑 저는 누나 일부러 근처에 앉고 누나 오디션 하는 거 보면 누나 나랑 같이 하자 해서 같이 게임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게임입니다. 하여튼 클로버 리디션 재밌죠? 드로이안, 테트리스 둘 다 제 취향은 아닌 게임이지만 대중성을 따지자면 테트리스겠죠? 자, 택티컬 커맨더스 감도 안 오네요. 워로 와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이게 워록이 그 시절에는 되게 가히 혁명적이다 할 수 있는 대규모 전투가 가능했던 게임이고 전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와, 워록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친구랑 한창 막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병과도 있었어요. 병과도 있었어요. 그 대공차 미사일 든 애도 있었고 지뢰 들고 다니고 이제 전차 수리하는 애도 있었고 을밀병도 있었고 전투병인가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스나이퍼도 있었고 스나이퍼가 뭐 이름이 딴 거였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하여튼 병과도 있었고 이제 전차들도 되게 많았고 해가지고 엄청 재밌게 했던 게임 같아요. 진짜 이 게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진짜 보병전도 있고 장비전도 있고 진짜 별의별 게 많았고 그리고 배 타는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탈 것이 되게 많았어요. 전투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릴 때는 그렇게나 재밌게 했던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건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추억의 게임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전투 배에 타고 싶어가지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전투기는 재미는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잘 죽어서 재미가 없었고 그 중요한 거는 헬리콥터는 너무 조작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는 못했었고 한쿠아 이거 물고기 키우는 게임 카툰 레이서 이거 좀 카트라이더인데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카트라이더 좀 그런 게임이었고 이거는 맵이 그냥 진짜 이 맵에서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었는데 한쿠아는 진짜 이거 되게 추억이다. 이 레벨에 따라서 어항 크기도 다르고 기를 수 있는 물고기도 다르고 막 그렇거든요.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대화가 거의 메인이었던 게임인데 어쨌건 한쿠아 저도 재밌게 했었습니다. 자, 네오다크 세이버 재미없었어요. 배틀필드 온라인. 이거는 한 적은 없는데 배틀필드 하면 일단 평타 이상 치겠죠? 스키드러시.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이거는 못 해봐서 그냥 요구르팅. 스키. 제가 둘 다 진짜 좋아했는데 솔직히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면 요구르팅이 게임은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노래밖에 없다? 좀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고 허스키 익스프레스는 개 종류가 진짜 많아요. 허스키 종류도 많고 맵도 넓고 이제 좀 힐링하는 느낌으로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좀 이 게임이 오픈월드는 아니지만 진짜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전투라는 개념이 없어요. 전투가 있나? 하여튼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되게 힐링하면서 할 수 있던 게임이었거든요. 저는 허스키 익스프레스 너무 재밌게 했어요. 엘리멘탈 사가.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니었고, 이것도 그냥 다크헤븐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어요. 분범의 온라인은 크아 원조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분범맨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건데, 분범맨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그 폭탄 쏘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애들이 보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게임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크아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물폭탄 대신 폭탄이 있다 정도고, 분범맨도 나름 재밌게 했었어요. 엑스탱크 본 적도 없고, 기온. 기온은 컨셉이 진짜 좋았죠. 이게 귀신을 잡는다.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게임이고, 직업도 많았고, 여기 보면은 요괴들이 나오거든요. 12지신도 나오고. 그리고 환생 시스템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엔 되게 혁명적이었는데 와 랩업하기가 메이플보다 더 힘들었어요. 진짜 저는 그 랩업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낚시만 했던 게임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뭐 포션을 못 사고 사냥을 못 할 정도로 조금 이제 게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게임 컨셉 자체는 이제 엑스탱크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잡았던 게임이에요. 마비노기 약체분랑리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 저는 야채 불화기를 좀 더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비노기 전설의 게임이죠. OST도 많이 남아있고 진짜 전설 그 자체인 게임인데 이제 진짜 자유도도 분방해요. 정말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침묵 따지기, 꾸미기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조금 플레이 방식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방향성이 많고 자유도가 높은 게임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야채 브랑리는 되게 캐릭터도 귀엽고 그리고 저 어머니랑 좀 떨어져서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랑 이제 통화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집에 이제 전화기를 오래 잡고 있어요. 할머니가 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뭘 했냐면 야채 브라우니를 같이 했었어요. 서로 채팅하면서 뭐 밥 먹었어부터 해갖고 엄마가 쩔어줄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캐시즈를 못했거든요. 엄마는 캐시즈를 해갖고 펫도 되게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탈 것도 되게 비싼 차 끌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좀 억울하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체력이 있잖아요. 얘 체력 떨어지면 막 달릴 때 헉헉거리거든. 되게 귀여워요. 그 야채 브랑니. 진짜 추억 보정이 좀 많이 된 게임이긴 한데. 와, 이게 뭔 주사위의 자녀? 이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마오파는 많이 했었어요. 이거 어디였지? 네이트온인가 뭐 어디 메신저 프로그램이랑도 연계해서 한번 뭐 그 온라인 서비스를 했던 게임인데 마오판도 게임 자체는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 시절 감성은 재밌었다. 바우트랑 열렬 강호 온라인. 바우트 못 이기죠. 남자는 바우트입니다. 그리고 아크로드 아스티네. 이거는 짭 게임도 되게 많고 막 한데 이거는 진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쿵쿵따 안 해봤고요. 황야도 어려워서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애가 골프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그래도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팡야가 좀 더 재밌어 보입니다. 쿵쿵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테런. 지금은 고인물밖에 남지 않은 테런. 지금도 이쪽이 좀 더 고인물 비율이 높겠구나. 좀 라이트하게 하려면 이 게임이 훨씬 더 가볍죠. 저는 이런 헤비한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붉은 보석. 이것도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짱코는 못 말려 온라인. 이런 게 출시를 했구나. 아마 투니버스에서 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인데 붉은 보석 재밌게 했었습니다. 아바 온라인. 제가 총 게임 중에 몇 개 안 된 것 중에 아바 온라인 되게 재밌게 했었고 피파 온라인. 이거 저 중학교 때 제 성적을 날려먹게 만든 그 친구죠. 야, 근데 이 친구도 보면은 대기 장난이 아니에요. 메시, 이브라이모비치, 로벤, 데로시, 램파드, 클리시, 메사커, 뭐 지존스, 체어. 그때 당시 진짜 비싼 애들. 진짜 체어 골키퍼가 이 정도 스탯이면 진짜 랩 엄청난 거거든요. 그 오른카니까 은카에 대한 스텝 보정도 받았을 거고 이 친구는 433을 쓰네요. 아,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이게 나중에 돼서는 막 월드도 나오고 해가지고 더 게임이 스펙 차이가 좀 더 심해졌었거든요. 진짜 추억이다. 에어라이더, 캐치마인드. 에어라이더는 개인적으로 좀 실패한 게임인 것 같아. 이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카트라이더가 비행기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치마인드. 아이디어 창구. 야, 밥 뭐 있어? 근데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 카레라고 볼 수가 없잖아. 아, 진짜 그림 실력이 좀 더, 센스는 좋았으나, 그림 실력이 조금 아쉬운. 캐치마인드. 짤도 많은. 둘 다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솔직히 서든어택이 진짜 재밌는 게임이죠. 그 시절 서든어택은 거의 탑3 안에 들던 게임입니다. 판타지 마스터. 배틀마린 둘 다 함께 안 해본 게임. 아, 이런 게임도 있었구나. 진짜 나도 게임을 많이 했다 생각하지만 저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는 걸 지금 다시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내 취향이냐라고 봤을 땐 둘 다 못 고르겠어서 그냥 판타지 마스터즈를 일단 찍어줄게. 실온라인 스톤에이지. 저희는 무조건 스톤에이지입니다. 스톤에이지가 제가 이제 처음에 넷마블에서 할 때 그 고래사냥터 가서 잡는 법을 몰랐어요. 되게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게임이 알려주는 게 없어가지고 스펙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맵도 되게 넓고 해가지고 이게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게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키우던 애들을 데리고 좀 갇혔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 형님이 그 쩔을 해줬었어요. 쩔이라기보다는 가이드를 해줘가지고 한 하루 정도 속성과에 해가지고
좀 되게 큰 목긴 공룡도 잡고 할 정도로 되게 스펙업을 한 번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게임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컨셉 자체도 그 이 옛날에 그 고인돌 시절 이 컨셉 그리고 그 시절에 있었을 것 같은 매머드 뭐 목 큰 애들 공룡 그 공룡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와, 그게 낭만이었죠. 스톤에이지 정말 재밌었어요. 다크헤드는 아까 재밌었다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래도 이제 다른 게임보다 이터널 시티보단 얘가 나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제가 게임을 접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게 하다가 자 이거를 사람으로 바꾸면 다시 바꾸는 법을 몰랐거든요. 뱀파이어 열심히 하다가 실수로 사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능력치가 완전 쥐똥이 되더라고요. 와 씨. 사냥도 못하겠고 진짜 기껏 키워왔는데 완전 도루마무처럼 돼가지고 그때 접어 슬픔 울면서 접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크헤드는 여기서 보다니. 카바롤라인, 메틴 둘 다 안 해본 게임입니다. 정말 게임이 많았네요. 던파 미스터 해머. 미스터 해머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 할 바에는 크아를 많이 했죠. 그 던파는 이 시절 그 체력창이 길쭉한 모양이었던 그리고 얘는 아수라네요. 직업 보니까 이제 카잔 있고 이제 공중백인가 하여튼 있고 그 아이스 웨이브 그거 있고 진짜 이게 이때 그 추억이 있습니다. 라이너스 아저씨도 있고 이 그래픽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던파 지금도 재밌긴 한데 이 시절 던파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이었으니까 던파 선택해 주겠습니다. 아스가르드 강진축구 아스가르드 둘 다 사실 몰랐어요. 자, 이제 한 바퀴 싹 돌았네요. 근데 안 나온 게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전체 순위 보면 나오겠죠.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을 넘게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게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뮤 온라인 캐치마인드. 저는 캐치마인드처럼 조금 아기자기한 게임이 지금 좀 더 좋고, 루니아 전기 모르지만 용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라테일. 차구차구 메탈레이즈는 나중에 올라가서 하면 거상 메이플스토리 오투젠 미니파이터 오투젠은 훨씬 재미죠. 그러고 보니까 음악 게임이 많이 안 나왔네요. 자 윙또 DR 레이시티 마오판 레이시티 믹스마스터 팡이야 믹스마스터 라그나로크 게덴푸트 바우트 클로버 디션 바우트 거의 추억의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 거의 결승전인데요 얘네 둘이 거의 던파랑 메이플 만난 기분인 거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참. 건즈가, 맞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건즈가 레벨 다운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되게 건즈 시스템 중에 되게 혁명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건즈가 게임을 하는 중간에도 레벨이 올라요. 그리고 건즈가 되게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명 잡을 때 차는 레벨은 되게 좁아지는데, 죽을 때 경험치 깎이는 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 많이 죽으면 레벨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되게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레벨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는 장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판 잘못해서 레벨이 떨어졌다. 다음 판 들어가서 장비를 내가 썼던 장비를 못 쓰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와, 근데 그때 그거를 한번 경험했을 때 되게 멘붕이었거든요. 와, 진짜 죽을 때 낙 때문에 많이 죽었었는데 그때 한창 건즈 맵 중에서 칼잡이들이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가 그 낭떠러지 위에 계단만 겁나 많은 맵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겁나 멋있게 칼로 이제 벽타기 하는 거 막 그것 때문에 하는 맵이 있는데 거기서 낙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죽었더니 부활했더니 레벨이 다운돼가지고 아이템을 못 끼는 그때가 진짜 첫 멘붕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첫 멘붕은 아니고 첫 멘붕은
칼로 벽 타고 다니면서 샷건 쏘는데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 갑자기 나는 쐈는데 제가 어떻게 막았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지? 싶은 느낌일 때 멘붕을 한번 했었고. 하여튼 건즈는 좀 시스템 자체가 좀 특이한 게임이었어요. 스포는 되게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임인 것 같고, 근데 둘 중에 좀 더 재밌게 했던 거는 친구랑 건즈를 좀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디아블로2랑 캡슐 파이터. 저는 아직도 디아블로를 하는 거 보면 디아블로를 좀 더 재밌게 하는 것 같고, 자, 분버맨, 다크에덴, 카바롤라인, 다크에덴, 웜즈 온라인, 골드웨이, 낭만 있잖아요. 트릭스터, 한쿠와 워록, 테런, 크아, 테런, 한마, 베필, 피파2 엘소드, 피파2. 제 중학교 3학년 시절 몽땅 가지고 간 애가 피파2라서 피파2 아마 결승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카스, 건우, 카스, 알투비트, 시티레이서, 알투비트, 스톤에이지, 던파, 붉은 버섯, 그체, 디지몬 올라의 허스키 스프레스, 어둠의 전설, 아스티넬. 자, 미래의 전설 2, 빅샷, 미래의 전설 2, 귀혼, 아스가르드, 귀혼. 자, 동물농장, 야채브랑리, 제 추억 보정은 야채브랑리, 노바 1497, 리턴시티 1497, 1492, 서든어택 엘리샤워. 둘 다 재밌는데, 저는 서든어택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의 나라. 자, 빨리 그래도 죽을 줄고 있네요. 자, 야채브랑리 트리스터. 엄마와의 추억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제로 게임을 더 재밌게 한 거는 트릭스터였습니다. 자, 기온. 게센프트도 재밌고 기온도 재밌는데 결국 기온이 지쳐요. 아, 메탈레이즈. 사실 메탈레이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리긴 했는데 메탈레이즈가 이게 넷마블인가에서 출시됐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엔 되게 혁신적이었어요. 로봇을 타고 한다. 그리고 이 로봇이 부스터가 있어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공중에서 막 미사일 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막 점프해갖고 살짝 이제 점프하면 좀 높게 올라간다. 좀 그런 컨셉이 있고 그리고 되게 일단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둘 다 로봇이잖아. 어떻게 포기를 하겠어. 진짜 이것도 되게 한창 서든하다가 그 메탈레이즈 넘어가서 메탈레이즈 한창 했었는데 둘 다 로봇이라서 이제 고르기가 어렵네요. 근데 하지만 노바 1492가 좀 더 자율성이 높았다. 디아2, 피파2. 피파2도 제 추억과 제 시간 루팡을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자, 라테일이랑 레이시티가 좀 더 재밌었어요. 건즈, 캐치마인, 허스키, 바우트도 진짜 이거 진화하고 하면은 진짜 멋있거든요. 이게 막 차면은 뭐 스킬도 바뀌고 막 캐릭터도 되게 여러 개라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좀 한 게임이 있다 금방 없어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허스키 익스프레스도 지금은 없죠. 저 이거 게임 종료할 때까지 다운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날까지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이 제가 키우던 강아지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배필 온라인은 제가 해본 적도 없는데 상대방들도 다 해본 적 없는 게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쨌건 DR 서든 다크헤든 당연히 서든 어택이죠. 저 비교가 안 됩니다. 빅스마스 토스트 오투잼 음악 게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 게임을 좀 가산점을 좀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골둥이 카스 워록 분반 워록 알투비트 그체 테런 메이플 아르티넬 메이플 이 두 개가 진짜 양대 산맥으로 제가 둘 다 좋아했던 맵이었는데 서드는 제가 아지트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아지트 처음 나오고 나서 되게 아니구나 아지트가 아니라 그 용 잡는 모드 나왔을 때까지 되게 열심히 했었고 워록은 섭종하기 전까지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거는
저 워록은 거의 대체가 불가능한 게임이었거든요. 진짜 추억인데 둘 중 어느 거를 골라야 될까요? 물론 생각해보면 저 서틱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서든이 사실 되게 이상한 게임이 됐죠. HT1492, 노바1492, 메이플 기온. 사실 기온도 메이플 짭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컨셉 자체가 귀신이라 그렇지. 지금은 메이플 스토리가 훨씬 크고 할 게 많죠. 그렇지. 허스키. 저는 허스키 익스프레스에 대한 추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테런 오투제, 오투제. 둘 다 리듬 음악 게임이죠. 카스 트리스터, 트리스터, 디지몬 RPG, 피파 온라인 2. 아, 사실 얘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임이고, 얘는 사라진 게임인데, 이거 되게, 저는 진짜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정말 정말 많고, 저는 금카도 많이 있었어요. 금카도 되게 많이 만들 정도로, 꼭 계정도 여러 개 키울 정도로 되게 팀이 여러 개가 있었죠. 본캐, 부캐, 레벨도 이제 높았었고, 참, 두 개 다 고르기가 어렵네요. 근데 제 취향은 디지몬 RPG였다. 이거 나중에 배틀할 때는 진짜 푹 빠져서 했었어. 자, 8강, 허스키 스프랑스랑 DR, 허스키 스프렉스. 노바일 소그랑 서든, 트리스토 투잼. 아, 제가 음악 게임에도 좀 되게 관심이 많아서, 트릭스는 어느 순간 조금 물리는 느낌인데, 와, 이거 결승전이다, 사실. 저는 근데 메이플보다 던파를 좀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 소신 발언이에요. 서든 던파. 서든이 좀 더 좋아요. 허스키 스프레스, 오투잼, 허스키 스프레스. 저는 강아지를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어쨌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저의 원픽은 결국 허스키 익스프레스다. 제가 허스키들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사실은 진짜 다시 게임이 생기면 정말 찐득하게 오래 할 자신이 있는데, 참 아쉽죠. 하여튼, 어쨌건 제 원픽은 제 취향이니까 다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랭킹 한번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랭킹. 아, 역시 메이플 1위. 넘을 수 없는 벽. 그래도 의외로 스타가 2위네요. 사실 저는 스타가 1위쯤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메이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승률이 확실히 훨씬 높죠. 그리고 던파, 피파2, 크아, 서든, 카트 다 아는 게임들이죠. 다 아는 게임이고 이거는 100개씩 쭉 내려서 100개까지 만 보겠습니다. 디아2, 아르스틴의 바람의 나라, 그체, 테런, 와우, 게뎀, 캐슐파이터. 캐슐파이터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요. 이거 비주류 게임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준 것 같습니다. 레이시티, 마비노기, 거사, 큐플, 카스, 엘소드, 스톤에이지도 나름 상위권은 아니지만 32위 안에는 그래도 있네요. 32위 안에 있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은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쭉쭉 내려보다가 이제 안 나온 게임들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까, 안 나온 게임이. 음,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 안 나왔던 거 없는 것 같죠? 제가 날려버린 게임도 어느 정도 기억하는데 뭐 안 나왔던 게임이 딱히 없네요. 근데 마구마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엘리샤가 생각보다 되게 뒤에 있고, 뭐가 안 나온 거지? 뭘 같은 레이스. 다 나오는 건가? 아, 진짜 거의 다 나오는 거구나. 그것이 아까 봤었던 거죠.
하스스톤 같은 게, 추억의 게임이라 없나 보다. 그렇구나. 옛날 게임이라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없는 이유가, 이게 컨셉 자체가 추억의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 이후에 나온 게임들은 아예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도 월드컵 랭킹,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어쨌거나 1등은 제 개인 취향이니까 다들 이제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쨌건 오늘 1시간 넘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이나 이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